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시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조금 특별한 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승용차는 아니고 르노에서 드디어 국내에 최초로 선보이는, 르노 브랜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상용팬 르노 마스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승용차는 좀 다른 성격이고, 아무래도 이제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차를 가지고 제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아는 친한 형이 가구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 납품을 하는 거를 좀 같이 도와주면은 좋겠다 싶어서 가구 납품을 하면서 이 차에 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살펴보고, 짐을 싣고 나서 이제 뭐 주행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차는 잘 나가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겸사겸사 친한 형도 도와주고 영상을 남기면서 여러분과 르노 마스터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좋고 또 어떤 점들은 좀 아쉬운지, 그리고 이 차의 목적에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구를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짐은 다 실었고요.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차가 워낙에 높고 넓고 길다 보니까 이렇게 가구들이 한 방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납품지로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건물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르노 마스터로 가구 배송하기, 오늘 가구 배송은 다 끝났고요. 생각보다 진짜 짐칸이 굉장히 넓고 높고 커가지고 배송을 한 번에 편하게 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보고, 이제 넓은 공간에서 안에서 이제 가구를 따로 조립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가구 조립도 아주 편하게 안에서 그냥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운전하기도, 덩치가 큰 거에 비해서 운전하기도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고요. 물론 제가 대형차에 익숙한 것도 있긴 한데, 상용차인데도 다른 상용차들에 비해서 운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스타렉스 정도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클러치 감도 그렇게 막 어렵게 막 이렇게 민감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클러치만 훅 떼주면은 차도 굉장히 잘 나가고요. 운전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노 마스터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또 주말에 또 시승을 하게 되니까 시승을 하면서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르노 마스터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이고, 아무래도 실속을 위주로 한 차량이다 보니까 화려함보다는 이렇게 좀 딱 필요한 것만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면부 같은 경우는 이 르노 로장조에 물론 굉장히 크게 중앙에 위치했고, 그 밑으로 그릴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옵션으로 추가 사양하는데 전방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좁은 길을 다닐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길게 이렇게 살짝 곡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에 클리어 램프, 하단에 하향등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에 상향등, 그 옆으로 미등, 그리고 방향지시등 이렇게 순서대로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안개등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주간 주행등이더라고요. 제가 주행을 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풀면은 밑에 불이 들어오면서 주간 주행등 역할을 주는데, 뭐 LED나 그런 건 아니고 벌브 타입이고요. 그리고 다른 상용차들도 대부분 있기 마련인데, 이 발판 같은 게 있어요. 이 발판은 이게 딛고 올라가서 이런 앞유리를 이렇게 닦을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고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리피터가 이렇게 크게 있고, 옆면은 아무래도 짐 차다 보니까 되게 단촐하게 그냥 철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주유구가 운전석 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뒷모습으로 보면은 짐칸 문이 이렇게 양문형으로 활짝 열리게 되어 있고, 왼쪽에 번호판과 함께 그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튀어나와 있는 요게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LCV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테일 램프는 이렇게 수직형으로 되어 있고요. 중앙에 있는 거는 후방 안개등. 그래서 안개가 심하게 꼈을 때 후방 안개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개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다 플라스틱, 검은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다 범퍼랑 이렇게 하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거 찍혔을 때 손상이 되더라도 부담이 없게 하기 위한 거겠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옆에 벽 같은데 닿아가지고 찍히는 일이 없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휠도 이제 스틸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알루미늄 휠이 아닌 그냥 일반 스틸이 된 거는 아무래도 상용차다 보니까 실수 있게 가격을 좀 줄이려는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유럽형에는 알루미늄 휠 사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진으로 첨부를 찾아보니까 알루미늄 휠들도 장착된 모델들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아직 국내는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그 승합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은 옵션으로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운전석 쪽에 있는 주유구 말고 왼쪽이 이렇게 주유구 같이 모양인데, 요거는 이제 환경을 위해서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주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열 때는 꼭 이렇게 도어를 열어야 열리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별도의 잠금 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캡이 분리된다던가 주입구에 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방지를 해주는 역할이 될 것 같아요. 또 적재함을 살펴보면요, 문은 이렇게 오른쪽부터 열고 왼쪽을 열어서 스프링으로 딱 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고정을 할 수 있고요. 짐칸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제가 사칭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L 모델인데, 적재함 내부 높이만 1.9m가 넘고 폭은 1.7m가 넘고 길이는 3m가 넘습니다. 수치를 찾아보니까 국내에 있는 웬만한 1톤 트럭보다 더 큰 사이즈가 되고요. 제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뛰어도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구를 옮길 때도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화물차다 보니까 실내 마감 같은 건 따로 안 돼 있고 그냥 딱 짐만 싣고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만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간도 되게 크고 높이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화물용이 아닌 다른 이제 컨버전 모델, 특장 모델로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서 그런지 이미 뭐 국내에서도 마스터를 주문해서 캠핑카로 개조한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국내에서 1톤 탑차들 아니면 뭐 1.2톤 탑차들이 하고 있던 역할을 르노 마스터가 대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선택권이 더 넓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을 닫을 때는 꼭 이 운전석 방향부터 닫고, 그 다음에 조수석 방향을 닫아야 문이 파손되지 않겠죠. 그리고 화물 공간은
뒷문뿐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열 수가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물론 이제 화물이 크면 좁은 공간에서 꺼내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안쪽에 있는 물건들을 먼저 꺼낼 때 편하게 꺼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적재함하고 운전석 공간은 이렇게 그냥 철판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르노 마스터 실내에 있는 기능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시트는 이렇게 직물로 되어 있어요. 국내에는 뭐 가죽 시트 옵션 이런 거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 역시 가격을 좀 더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열선도 안 들어가 있고, 시트도 그냥 높낮이랑 등받이 조절 기능만 있고 다른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또 이제 밑에 에어쇼버 스프링 이런 게 없어가지고 승차감이 좀 나쁘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없어도 막 그렇게 엄청 필요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뭐 그냥 타고 다닐 만한 수준, 그런 승차감 충분히 확보를 해줍니다. 실내로 돌아와 보면은 아무래도 화물차다 보니까 이렇게 막 화려한 치장이나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차량 가격을 더 저렴하게 실수 있게 만드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실내 마감재는 다 이런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고급 사양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계기판에 이렇게 딱 필요한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 시인성도 굉장히 괜찮고요. 트림 컴퓨터에서도 기본적으로 누적 주행 가는 거리랑 온도계 시계 표시가 되고요. 주행 가는 거리랑 이제 주행한 거리, 트림 컴퓨터에서 이제 주행한 거리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 평균 주행 속도 하고, 이제 아마 저거일 거예요. 그 오일 교환 주기나 이제 서비스를 언제 받아야 되는지 표시가 있고요. 이거는 TPMS인데 따로 개별적으로 공개하면 표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경고 기능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고 이건 시계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건 평균 연비인데 우리나라 표기처럼 이제 리터당 킬로미터표로 표기되는 건 아니고 이제 100km 주행당 몇 리터를 썼는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따로 계산하면 환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7.9리터 100km 주행 시 7.9리터를 사용한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얼추 한 12, 13km 정도 사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위주로 다닌 연비라서 잘 나와준 거고, 시내만 주행하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고 되게 클렉션하고 에어백 하고 그냥 딱 진짜 조향 기능만 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대신 리모컨은 다른 르노, 삼성, 르노 차들처럼 뒤에 리모컨이 핸들 뒤에 있어서 이렇게 뭐 통화 기능이랑 오디오 컨트롤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트리 컴퓨터는 여기 와이퍼 레버 뒤에 있는 버튼들로 조정이 됩니다. 에어컨 송풍구는 이렇게 돌리고 닫고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수동, 아직 국내에는 자동 변속기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동 6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고 그렇지만 상용차로서의 기능은, 그냥 자동차로서의 기능은 충실하고 있고요.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송풍구 이쪽에도 컵홀더 같은 공간이 있고, 이 뒤에부터 센터, 그리고 중앙에 또 컵홀더가 2개, 밑에 수납 공간이 또 있고, 도어에도 여기에 포켓 하나, 앞에도 포켓 하나, 밑에 또 있고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 있고, 어디 보자, 조수석도 대시보드 상단 크래시 패드 부분에 수납 공간이 2단으로 있고, 여기에도 작은 수납 공간, 글러박스, 마찬가지로 조수석도 도어 포켓이 여러 개가 있고요. 상단에 보면은 이 썬바이저 위에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물차를 모시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단한 공구들이나 각종 서류 뭐 이런 거 짜잘한 짐 같은 거 되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스마트 커넥트 2, QM3하고 클리오에 들어가는 스마트 커넥트가 들어가 있어서 내비게이션 T맵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오디오도 되고요.
하고 여기서 전방 카메라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만. 그래서 저속에서 작동이 되다가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꺼지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은 이렇게 수동 되어 있고 안전벨트 경고등도 여기 표시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에코 주행 모드 에코 버튼과 그 스탑 앤 스타트, 오토 스탑 앤 스타트,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 기존 오토 차량 죄송합니다. 오토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 중일 때만 작동하는데 이 차는 수동 차량이다 보니까 정차를 하고 기어를 중력을 뺀 다음에 클러치를 떼면은 그때 이게 작동을 해서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반대 방향에는 주차 센서 온오프 버튼과 그립 컨트롤 버튼이 있는데 주행 모드가 뭐 엄청 다양한 건 아니고 스탠다드 모드와 베리어블 모드가 있는데 주행 상황이 그렇게 뭐 극단적이거나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막 주행을 한 건 아닌데 제가 주행할 때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베리어블로 다니면서 차가 알아서 그냥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하고 이거는 헤드램프 조사각 조작장치가 있어서 차가 아무래도 높은 차다 보니까 앞에 주행하는 차들이 이 마스터의 헤드램프 밝기 때문에 이렇게 뒷시야가 굉장히 너무 밝아서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거를 배려해서 조사각을 조절할 수가 있고 이제 뭐 단독으로 이제 어두운 길 시골길 갈 때는 조사각을 좀 멀리 비출 수 있게 조절을 해서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요 시트 중앙 시트 같은 경우도 사람이 3명 탈 때는 이렇게 세워놔서 탈 수 있게 해놨고요. 안전벨트도 3점씩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안 탈 때는 이렇게 접어서 앞에는 테이블, 뒤쪽에 이제 또 수납 공간 컵홀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시트를 펴주는 게 깔끔해 보여서 이러고 다닙니다. 뭐 특별한 기능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는 게 아니라 자, 요거 또 있죠.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장비도 좀 제한적으로만 들어가긴 하는데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주행 중에 차가 이렇게 옆으로 차선을 빠져나게 되면 경고음이 삑삑삑 하면서 알려져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온오프 버튼이 여기 있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요거죠. 비상등 버튼하고 도어락 해제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 센터 패시아에 비상등 버튼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천장에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룸미러가 없어서 여기다 내놓은 것 같은데 비상등이라는 게 정말 이제 위험한 상황이나 급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 돼서 눈에 잘 띄고 손이 바로 닿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천장에 있는 거는 조금 아쉬워서 굳이 여기 말고 이 내비게이션 위쪽이나 이런 빈 공간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뒤는 바로 격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바로 진칸으로 되어 있고요. 내장재는 이렇게 그냥 맨 철판에 얇은 헤드라이닝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뭐 차가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대장 만족하고 탑니다. 선바이저도 이렇게 있고 주석 중에는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거울도 엄청 크죠. 이거는 블루투스 마이크 하고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위에 기본 미러 크게 하나 있고 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미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르노 마스터를 시승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상용차다 보니까 승용차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일단 엔진에 관한 부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르노 마스터에는 2.3L 4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 최고 출력은 145마력, 최대 톱분은 36.7kg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차가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 엔진 사이즈나 출력에 비해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힘이 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주행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차가 힘이 꽤 남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수치상으로 본다면은 경쟁자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스타렉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한 수준인데, 실제 이렇게 순 배속기와 같이 주행을 해보면은 언덕을 올라가는데도 힘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고요. 물론 지금은 공차 상태이지만 제가 가구를 나르면서 이렇게 짐을 싣고 주행을 해봐도 힘이 딸려서 이게 막 힘들다, 언덕 올라갈 때 버겁다 이런 느낌은 없어서 출력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화물차가 초반에 토크만 풍부하게 잘 나와주면은 주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르노 마스터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엔진하고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스티어링 휠 조향감도 상용차 치고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요. 보통 상용차들 유압식 핸들 같은 경우는 유격도 꽤 큰 편이고 다른 것보다 핸들 무게감이 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조향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성분들이 운전하실 때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물론 남성분들도 장시간 주행을 하고 좁은 골목길 많이 다니다 보면은 핸들이 너무 무거워서 팔이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르노 마스터의 스티어링 휠은 제가 지금 돌리면서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부드럽게 잘 돌아가지고 스티어링을 지경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돌리면서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향감 자체는 상용차로서는 굉장히 운전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 물론 상용차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들하고 연비하고 비교하면은 연비가 수치가 그렇게 엄청 높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상용차라고 생각했을 때 연비는 괜찮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르노 마스터 L 모델의 공인 연비 같은 경우는 가 10.3km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속 위주로 주행을 해보면은 연비는 한 12km 이상대가 잘 나와주는 것 같고요. 시내에서 주행을 해도 그래도 한 8km, 9km 이상은 나와주는 것 같아서 연비도 이 차의 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와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일부러 좀 차의 출력도 느껴보고 조향감이나 이런 거 다 느껴보기 위해서 이 차와 잘 안 맞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이 차는 만약에 택배차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디든, 대한민국 어디든 방방 곳곳을 다니게 될 테니까 산길도 물론 잘 다녀야겠죠. 달려보고 있는데 산길 올라가는데 힘들지도 않고, 짐을 실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올 봄쯤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다른 상용차를 탄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커브 칠 때 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물론 그 차는 뒤에 그 캠핑카처럼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차가 워낙에 무겁고 또 크고 그렇기 때문에 코너 돌아가는데 부담감이 더 커긴 했는데, 마스터는 그에 비해서 코너를 돌아갈 때도 불안감이 상당히 덜한 것 같아요. 자꾸 긍정적인 얘기만 해주는데 정말 솔직하게 좀 급격하게 차를 돌려봐도 쏠리는 감도 덜하고, 이 차가 전륜 구동이라 뒤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어가지고 바닥도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무게가 좀 중심이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코너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부담감이 없게 느껴져요. 물론 승용차들하고 비교를 하면 곤란하겠죠. 상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주행감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편안하고 차도 잘 나가고 연비도 수긍할 수준으로 되게 잘 나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 소음 같은 경우도 사실 상용차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되게 좀 크게 올라오겠지, 진동 대신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정도면은 스타렉스랑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스타렉스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소음도 그냥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수긍할 정도로 들려오고요. 특히 핸들 진동이나 변속기 통해서 오는 진동 같은 경우도 크게 무리가 없이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장재나 실내 이런 마감 같은 게 그냥 진짜 생철판 플라스틱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들과 비교해서 소음이
더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상용차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편안하고 탈만한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이런 큰 박스형 밴이나 승합차 같은 경우가 현대 스타렉스나 솔라티 정도 독점 시장 구조였기 때문에 선택권이 적어서 어떤 차를 구매해야 될까 좀 아쉬웠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제 르노 마스터가 출시가 되면서 일단 화물 밴을 선택하고 싶었던 분들, 화물 밴이 필요했던 분들은 포터나 봉고 탑차나 스타렉스에 비해 좀 더 사이즈도 넉넉하고 이렇게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쌌잖아요. 수입인데도 그렇게 많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3밴 모델, 화물 모델밖에 출시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차후에 승합 모델이나 버스 모델이 나와도 솔라티나 벤츠 스프린터 이런 차들이 좀 가격이 부담스럽고 그러신 분들은 마스터로 많이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구매할 만한 이유도 있고요. 몇몇 옵션이 좀 빈약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승합 모델이 나온다면 이 시트도 가죽 시트로 바꿔준다거나 열승 같은 것도 추가로 좀 해주고 오토 변속기만 들어와준다면은 더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